삽목용 전용토와 그 제가 쓰고 있는 피트모스 상토 둘을 가지고 삽목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둘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이쪽은 제가 피트모스 상토를 사용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쪽은 삽목용 전용토를 사용한 겁니다. 육안으로 봐도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얘는 영양분이 있는 상태의 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렇게 푸르름이 유지가 되면서 정상적인 생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삽목용 전용토는 확실히 영양분이 없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하는 느껴지는 게 요런 잎 상태에서 그게 느껴지네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가을이 그러니까 얘들이 가을로 인지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잎이 단풍이 들거든요. 근데 이 단풍이 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을이 되면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풍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예요. 얘하고 지금 그 옆에다가 또 얘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좀 꺼내 놓고 볼까요? 지금 보면 하나는 오른쪽은 삽목용 전용토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 상토에다 키운 건데 위에서 보면 그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번식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마지막 모습의 형태를 하고 있다면 얘는 내가 꽃대가 올라왔고 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고 나 이 상태로 그냥 갈 거야. 영양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얘는 있다 보니까 꽃도 지금 활짝 핀 상태고요. 오래됐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끼가 꼈다는 건 오래된 거고 뿌리도 났는데 아직 정식을 안 해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뿌리가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꽃대를 올렸는데 뿌리를 올리다가 도저히 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꽃이라도 어떻게 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얘도 그렇구나. 삽목용 전용토들이 보니까 그래요. 여기 한 판만 봐도 얘들은 피트모스 상토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흑색깔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육안으로도 좀 구분이 좀 가네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얘도 지금 꽃이 활짝 피려고 이름이 뭐니? 모네 7인데 뿌리는 나와 있었어요. 뿌리는 나와 있었는데 정식을 이제 밀어놓은 거죠. 아직 못 찾았던 거죠. 뿌리가 약해서. 이 삽목용 전용토에도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뿌리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피트모스 상토 같은 경우는 뿌리가 대번에 딱 알 수 있게끔 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뿌리가 나온 걸 모르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꽃도 피고 했는데 얘를 지금 심는다고 했을 때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공장이 없어요. 영양분을 만들어줄 잎이 없고 꽃만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해줄 때는 없고 영양분을 소진할 때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꽃은 예쁜데 마지막 그 번식을 위한 몸부림 이런 상태고요. 또 그런 애들이 저기 안쪽에 제 키가 하나가 또 보이네요. 얘는 지금 현재 뿌리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읽다가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뿌리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면서 지금 잎은 밑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얘도 좀 그런 느낌이고 삽목용 전용토를 사용하는 거를 한 번 정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반대로 그 옆에 있던 애 같은 경우는 같은 상태였는데 오히려 옆에 지금 군 식구까지 데리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끼도 끼고 있는데 근데 이 이끼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자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상토에만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거기에 그 외국에서 날아온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닐 텐데 멸균 해가지고 올 텐데. 근데 이렇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얘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아주 쌩쌩한 아주 그게 보이네. 안 보이려고 했는데 보여요. 같은 잎을 달고 있어도 가운데에선 쌩쌩하게 자라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아쉬워. 지금 하나씩 골라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피트모스 상투도 뭐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렇죠. 얘는, 그럼 얘도 좀 내려놔보고. 또, 그런 애들이, 여기도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식물등이 제가 24시간 켜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지만 또 이렇게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가는 경우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요걸 중국에서 가져온 등이었고 초반에 이거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얼마 전까지 잘 썼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기온이 높고 한 상태에서는 이 정도 햇빛도 당연히 여름이다 생각해서 얘들이 잘 자라는데 이제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이 이제 겨울이라 4.1도, 이 안에 산목방 온도가 4.1도네요. 그러니까 요 상태니까 햇빛이 강한 거가 오히려 얘들한테는 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온도 높고, 그러니까 얘들이 잘 버틸 수 있는 한 20도 근처에서는 이렇게 빛이 강해도 충분히 다 살 수가 있지만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빛이 강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거라는 게 지금 보여요. 얘도 똑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삼목용토는 좀 아니네. 얘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겨울이 되니까 애들이 뭔가 조금 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보여요. 이끼가 이렇게 꼈다는 건 얘는 분명히 시간이 오래돼서 지금쯤 하면은 뿌리가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까볼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결과는 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씩 까보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얘는 바짝 말랐네. 바짝 말랐어요. 얘는 물도 좀 주고 얘를 좀 가져가 보고 많은 애들을 가져가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얘는 뿌리가 지금 나왔고요. 얘가 나왔고, 얘가 되게 두꺼운 아이거든요. 되게 대가 두꺼운 아이인데 이런 애는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볼게요. 요 빨갛게 변한 아이들. 산목용 전용토에 심은 아이들. 저 햇빛 쪽도 그렇고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햇볕까지 노출되고 추위까지 있다는 건 애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인가 봐요. 저저번 주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주가 더 미뤄지면서 제가 이제 정식하는 거를 골라내는 게 한 주 정도 미뤄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피트모스 상토들은 이렇게 이제 물러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아니라고 얘기 못 해요.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개수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요쪽 라인은 전부 다 피트모스 상토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쪽 라인이 저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처럼 그렇게 식물등 빛이 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 라인은 파릇파릇함이 많이 남아 있고 여기는 빛이 세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빛도 많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위층과 아래층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밑에 층 아이들은 산모한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 노란 잎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애들이라서 그 영향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제 얘는 본래 이렇게 생긴 애고,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야 될 애들이 나오고, 그렇구나.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빛이 세지면요 영양분이 더 필요한데 그거를 영양분을 흡수도 못하고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제 꺼내놓은 아이들 데려가서 한번 까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보면은 캔디볼 레드인데 아이고 볼게요. 뿌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됐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넌 아이. 그 다음에 시리우스 N도 제가 보기엔 뿌리가 없을 것 같은데 먼저 볼게요. 네, 뿌리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는 애들은 아까처럼 그냥 빨간색, 그러니까 말라서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말라서 죽은 거고요. 그런 애가 이제 또 여기 똑같은 애가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스완 레드 핑크인데 얘는 피트모스 상토인데 이끼까지 껴있고 한 상태고 한결같이 빨갛게 돼서 죽은 아이들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라 죽은 거네요. 결론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약간의 녹색 있는 아이는 어떤가 볼게요. 로지 샤넬인데요. 여기 살짝 녹색이 있어요. 얘는 좀, 그래요. 얘는 뿌리가 있었어요. 뿌리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잠깐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들처럼 영양분이 없어서 얘도 가기 직전인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빨리빨리 해서 영양분 있는 흙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래서 빨리 서둘러서 하라고 고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나 봐요. 제가 정식할 때 쓰는 흙이고요. 화분은 제일 작은 7호짜리 화분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몸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큰 데다 하면 오히려 과습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해서 제가 얘는 살 확률이 제가 보기 50%? 반반? 지켜봐야죠. 이런 애들을 또 지켜보는 게 또 제가 또 하는 일이잖아요, 또.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애들도 볼게요. 얘는 뿔이 있어요. 그렇구나.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문제는 꽃이 피고선 정말 장렬히 전사하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얘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살 확률이 거의 없음이에요. 꽃대만 있기 때문에 먹을 잎만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좀 빨리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런 경우가 그 중에 하나겠는데 얘도 리블라썸이거든요. 거의 같은 시기네요. 10월 30일 날 같이 했던 애네요. 삽목용토에다. 그때는 제가 삽목용토를 막 많이 쓰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였었고, 얘는 심지어 물도 별로 못 먹어서 구멍이 있는데도 밀려서 물을 못 먹었나 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굳이 깨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뿌리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깨볼게요. 뿌리 있잖아요. 뿌리 있죠. 요런 상태면 제가 보기에는 얘는 정식을 해서 얘를 물을 빨리 주는 게 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거 털고 넣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냥 넣어야죠. 왜냐하면 말랐기 때문에 얘를 털다가 뿌리를 다치는 것보단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삽목용토가 이렇게 다른 흙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같은 상황에서도 같이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영양분이 있었던 이런 상토, 얘들은 기본적으로 비료 성분 어느 정도 가지고 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피트모스 상토에는 알갱이 노란 거 있잖아, 오스모코트,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만 주니까 그것까지 녹여서 이제 먹고 살았던 거죠. 밥을 줬던 거죠. 알게 모르게 대놓고 그런 건데 얘들은 제가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었는데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상황들이 밝혀졌다는 거죠. 불쌍해서라도 물 좀 빨리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물 안 주고요.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조금 더 내려야 되니까 관솔목초액. 벌써부터 제라핌 같은 거 주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관건이니까 관솔목초액을 탄 물을 충분히, 왜냐면 얘들은 물을 많이 먹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줘도 상관이 없어요. 한 번 정도 물에 있다가 얘가 지금 바짝 마른 상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물을 많이 먹는 애로 자란 아이예요. 아이고, 나와라 이리 물 흘러가니까 이쪽에서 이제 조금 더 흡수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방금 얘 바짝 마른 애, 얘는 진짜 물을 좀 충분히 줘서 할 수 있게. 목초액이 조금 진하게 들어갔죠. 목초액은 조금 진하게 들어간 듯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양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애들이니까 좀 보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또 볼게요. 바로 뒤에 있는 애부터 볼까요?
꽃은 정말 예쁘게 펴주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모네 7이고요. 얘도 글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었어요. 뿌리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보였던 거죠. 안 보였던 거고. 여기도 또 꽃대만 나와요. 꽃대만 나오는 상황들이 벌어졌네요. 아쉽지만 요 뭐 꽃만 딱 해서 나중에 화분에 꽂아놓고 이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안타깝죠 뭐.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애가 이제 또 얘가 나빌레라 아니 제키 7454 제키 7454인데 얘도 보면은 뿌리는 있고요. 근데 얘는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뿌리도 있지만 여기에가 지금 잎도 나오고 있고 요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럼 요 상태로 해서 다시 정식을 또 해줄게요. 위에 흙 있는 걸 털어주고요. 제가 볼터치 할 때 쓰던 건데, 요거 좋더라고요. 요런 면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제 쓰다가 버릴 거 하나 이렇게 꺼내서 버리시지 마시고, 정식하고 나서 이렇게 분갈이하고 흙 있을 때 흙 털어주는 용도로 아주 좋아요. 약간 이렇게 이거 먼지 털이게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더라고요. 꽃은 안 뗄 거냐고요? 안 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꽃이 달려 있음으로써 과습을 방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 꽃은 안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양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꽃다에 달리네. 저 비교군이죠. 이제는 피트모스 상토. 얘는 코코피트 상토예요. 제가 정식용으로 쓰는 거는 코코피트가 주를 이루는 거고, 얘보다는 수분 보유력이 좋은 피트모스 상토를 제가 삽목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삽목용 세트를 시킬 때는 요 피트모스 상토가 가요. 흙 색깔이 좀 달라요, 둘이. 얘가 조금 옅은, 정식용이 좀 옅은 그런 색이죠. 얘는 수지 뷰티고요. 지금 현재는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에를 보면 이렇게 뿌리가 나 있죠. 뿌리가 나 있다. 언제인지 제가 날짜를 안 써놨다는 건 근래예요. 그런데 햇빛 쪽에 있다 보니까 요즘 빛이 워낙에 세게 들어오잖아요. 어항도 거의 뭐 한 달이 안 됐는데 보통 2달에 한 번씩 제가 어항을 갈아주는데 이쪽으로 지금 옮겨놓고 키케 한 일주일? 2주 정도 됐는데 벌써 막 이끼가 막 껴요. 요즘 겨울이 유난히 어항에 이끼 잘 끼잖아요. 햇빛이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그렇게 이끼가 빨리 끼더라고요. 흙이 달라져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애기라서 그런지 적응 능력은 좋더라고요. 어떤 흙을 갖다 하든지 적응 능력은 좋아요. 통째로 넣어도 그렇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다 일일이 털어서 처음에는 정식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여기 삽목용 전용 거목산업 그분이 댓글을 다루셨는데 그냥 통째로 넣으라고, 그래야지만 애가 더 이렇게 뿌리 내리는데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방법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라도 일단 쓰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거목산에서 나온 삽목용 전용토가 영양분이 없는 상태라서 그 상태를 오래 방치했을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걸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게으름이 곧. 그러니까 저는 삽목용토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피트모스를 쓰든지 삽목용 전용토를 쓰든지 큰 차이가 없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번에도 삽목용 전용토인데 얘는 치마코기인데 얘는 간신히 사선을 넘긴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있었으면 안 됐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살 수 있는 여기 순이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도 이렇게 삽목이 달라지고 또 흙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정말 변수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삽목은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드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가장 좋은 방법들은 이제 찾아가는 거라서 저를 갖다 이제 계속 구독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많이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인정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환경이 틀리잖아요. 저랑 또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환경들 틀리니까 같은 환경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이제 최소한 나한테 맞는 환경을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거죠. 요 정도는 이제 흙이 있어야 얘가 어느 정도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 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물 먹을 수 있는 곳이 적어서.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흙이 젖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을 안 주는 게,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이 흙 여기가 어느 정도 마르고 그럴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안 주는 게 좋아요. 먼저 주다 보면은 애가 물러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서프라이즈입니다. 얘도 상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를 보면. 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 봤어요. 오늘 대대적으로 한번 저기를 엎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너무 그동안 안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안 골라내고요. 저희 미아님이 그 주말에 오시면 저한테 골라서 주셨어요. 그걸 갖다 제가 이제 아유 웬 숙제를 이렇게 많이 주고 가요 막 이러면서 정식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오늘에 와서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벌을 받는 거죠. 아유 너 왜 이렇게 나를 방치해뒀어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좋은 거 하나를 알았잖아요. 어쨌든 삽목용 전용토는 방치하면 안 되는구나. 뿌리가 나온 듯하면 얼른 갈아줘야 되는구나. 오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피트모스 상태에다 심어야겠구나. 나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저를 탓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봐야지. 자, 라즈베리 핑촉, 라즈베리 핑촉. 많이 요번에 삽목 많이 성공해가지고 거의 끝물이에요, 얘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주 쬐끄만 애를 심었던 것 같아요. 걔가 이제 와서 그렇게 돼서 늦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거의 다 성공해서 이미 다 정식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해나 훌다님이 만든, 아인데 얘가 그렇게 건강한 애는 아니더라고요. 삽목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 같은데 뿌리는 나와 있네. 근데 뿌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해서 여기 뿌리가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살 확률은 그닥 높지 않아요. 살 확률이 높지 않아? 와, 얘 봐라 몰라. 얘는 뿌리가 여기 접합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심어볼까? 왜냐면 여기 새순도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심어볼까요? 심어보죠 뭐 한번 해봅시다. 이번 아이들은 제가 따로 요 트레이에다 담아놓고 어떻게 돼가는지 계속 지켜보려고요. 얘는 지금 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물이 없는 상태라서 물을 살짝 적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상황이 틀려요. 그때 맞춰서 해주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로즈 샤넬. 얘도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뿌리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아주 미약한 상태였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포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흙을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섞어 쓰셔도 상관없어요. 삽목용 전용토는 이렇게 쓰셔도 다시 재활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상토는 재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삽목용 전용토는 흙이에요. 말 그대로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얘들은 썩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재활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앤틱로즈 얘는 지금 피트모스 상토에다가 지금 심은 건데 얘는 어떨까? 얘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됐어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미 빨갛게 됐다는 거, 영양분도 부족하고 안 됐다는 거 앞쪽에서 우리가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살짝 나왔었는데 가능성 없습니다. 뺄게요. 그래, 피트모스 상토도 방금 제가 버렸잖아요. 버리셔야 돼요. 상토라고 하는 건 버리셔야 돼요. 예. 삽목용 전용토는 재활용하시고 피트모스 상토, 코코피트 상토는 재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선라이즈 모나리자인데요. 얘는 피트모스 상토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뿌리도 좋고 심지어 이렇게 외국서 온 이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고 있고요. 미역 같죠? 처음엔 잎사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냥 키워볼까? 필요하신 분. 그러면
피트모스하고 코코피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요. 내친 김에. 피트모스는 모스, 말 그대로 이끼예요. 아까 이끼에 있었죠. 아마 얘가 썩어서 된 게 이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암튼 얘는 이끼로 만든 아이고요. 얘 코코피트는 우리 코코넛 있잖아요. 코코넛 야자수 그 껍데기 갈색 그거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얘는 수분 보유력이 좋아서 이렇게 뿌리 내리거나 이런 데 좋고요. 얘는 물 빠짐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얘는 이제 또 하나는 염분기가 있어가지고 물을 갖다 이렇게 흘려 내보내면서 소금기가 왜냐면 그래서 토분 쓰시다 보면 약간 저거죠. 겉에가 하얗게 되는 게 단순히 곰팡이 때문이 아니라 염분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얘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얘는 그냥 뭐 선라이즈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잘 심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8cm 포트에다가 넣을게요. 가장자리 쪽 꼭꼭 눌러주는 거 앞전서부터 계속 보셨을 거예요. 저 가장자리 쪽 심지어 이 숟가락 뒤쪽으로 저 그거잖아요. 그 포스트에서 준 숟가락 그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 이거 쓰고 있어요. 어딘가 있을 텐데 일을 하다 보면 막 물건들이 여기저기 막 그렇게 나가 있어요. 어제는 집에 가서 보니까요. 집에 정말 그 네임펜이 10자루가 집에 있는 거예요. 10자루가. 저녁마다 제가 주머니에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꺼내놓고 그렇게 된 게 10자루더라고요 벌써. 그게 정신이 그렇게 없어요. 자, 모나리자 선라이즈 괜찮고요. 그리고 또 너는 누구니? 핑크 판도라네. 많은 분들이 꼭 키우고 싶어 하시는, 꼭 한번 키워본다는 그 핑크 판도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제가 왜 가지고 나왔느냐면 얘가 이게 밑둥이 두껍잖아. 이런 경우에 참 뿌리가 안 나요.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나왔나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럼 그렇지 이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밑에가 물러서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 흙도 그냥 안 쓰고 버리는 걸로. 저는 물은 거는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안 쓰고 지금 이런 경우에 다시 또 해서 해볼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요거 좀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심어볼게요. 자, 삽목 영상이 안 들어갈 데가 없네. 항상 삽목은요. 삽목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 여기를 잘라서 멀쩡한 부분만 해주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독을 살짝. 앞쪽에 무른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주고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저기 약국에서 파는 우리 상처 소독하는 알코올. 그렇게 해서 얘를 루틴 파우더와 제가 항상 만들어 놓은 피트모스 상토.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심어주는 거죠. 살짝 파주고요. 뭘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살짝 파주시고 그 다음에 루틴 파우더를 듬뿍 발라서 얘가 왜 그러냐면 살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철분이 뿌리를 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 철분 성분이 여기 주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물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약간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목초액 성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철분이 들어가 있는 목초액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상처 소독 효과가 좀 있어서 이렇게 절단면이라든가 이런 데 썼을 때 물을 확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거의 안 물러요. 일단 이렇게 발라놓고 나면. 그래서 저는 루틴 파우더 정말 사랑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놔봤는데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핑크 판도라고요. 근데 밑둥이 확실히 두꺼운 아이들은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3개가 남았네요. 일단 얘는 삽목용 전용토에 있는 메리미. 아까 처음에 이제 열어서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걘데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지금 여기 잎도 달려있고 해서 얘는 살리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호짜리 여기에다가 살짝 넣어서 한번 살짝쿵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얘도 그냥 황천길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일찍 발견을 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영양가 있는 흙으로 옮겨 담으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셀코로라인데요. 아, 이게 러시아 제라늄이거든요. 번식도 잘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와서는 또 잘 못 됐네. 전혀. 그러니까 얘가 말 그대로 피트모스 상토라고 해서 100% 성공은 못해요.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잡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하는 얘기 중에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다 보장을 합니까? 자, 송살몽이고요. 얘는 또 반대로 이제 여기 삽목용 전용토에 있었던 아이인데 꽃도 필라고 준비하고 있고 뿌리도 나와 있고 그런데 왜 픽업이 안 돼가지고 또 이 모양 요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됐는지. 자, 그렇다면 지금이 때인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네? 두 개가 또 있어. 없는 줄 아까 핑크 판도라 얘는 아까 심었던 애고 바보 아니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방금 전에 한 애인데 이렇게 제가 붕어예요, 붕어. 그런데 얘는 안 했어요. 도로시 나바로. 얘 같은 경우는 소형종이래요. 도로시 나바로 자체가 소형종인데 뿌리가 아주 실하게, 그러니까 가장 말하자면 삽목에 있어서 범생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위에는 이끼가 있잖아요. 이끼는 이렇게 걷어주시고요. 고정핀 꽂혀 있잖아요. 이거 빼지 마세요. 아직은 빼지 마시고 나중에 분업할 때라든가 그런 데 빼주셔도 괜찮아요.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느냐면 우리 저기 냄새 있죠. 깨골창 냄새가 나요. 물에 계속 담겨있는 저면관수식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뿌리도 튼실하고 위에 상태도 좋고 아주 건강한 애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삽목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애들 지금 앞쪽에 하는 애들은 좀 이렇게 점수를 시자면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얘는 100점짜리라고 한다면 아까 걔들은 이제 50점에서 75점 사이에 있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50점짜리 애들은 이제 죽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분갈이했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비웠잖아요. 지금 다 비워서 없애버렸고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잘 커요. 잘 크는데 얘들도 삐릭하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물을 줄 때 너무 과도하게 준다던가 뭐 이러면 그런 거죠. 아까 물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도 3일 정도는 물 안 주고 그냥 뒀다가 그 안에 먼저 먹은 물이 있을 때 저면관수 요만큼 아시죠? 여기 트레이에 놓고 저면관수를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얘들을 좀 다르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려고요. 그래야지만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좀 머릿속이 좀 정리가 돼요.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정리도 되고 또 약전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삽목용 전용토와 코코피트 상토가 그냥 뿌리가 난 상태로 방치됐을 때 어떤 결과 뭐 요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정식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긴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몰라도 삽목용 전용토하고 코코피트 상토하고 삽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에 대한 답은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 내일 또 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